안녕하세요. 동화책 속에서 만나본 깨끗한 경영인, 정직한 회사, 유일한 선생을 만나봅니다. 자, 슈타이너 인물 이야기 I mentor라는 슬로건과 리더십이 있는 친구를 위한 멘토, 이런 책에서 좀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 책은 한국 글랜더만에서 펼쳐냈고요. 이 내용을 여수모박사 TV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책의 끝표면이죠. 제일 앞 표면. 깨끗한 경영인, 정직한 회사를 이렇게 딱 책 제목으로 내고, 이렇게 유일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딱 볼 때는 유일하다라고 할 때 유일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름에 대한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정직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뭐 한문말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직, 진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왜곡시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큰 글씨로 한번 볼까요? 리더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정직이에요. 늘 정직하게 친구들을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친구들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따를 거예요. 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니까 어린이들에게 말해주는 투로 글이 되어 있어요. 7순이 넘은 저 자신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갖구나 해서 누구에게나 권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은 글은 서찬석 선생이 구성하고 그림은 주진희 선생님이 그렸네요. 네. 여러분 자세한 것은 책을 사보시면 잘 아시겠고요. 어린이들 책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볼만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스토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가고 밑에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이렇게 배웅하는 거, 또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그런 그림의 형상이네요. 자, 여기 글도 잘 보이지만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일영아, 넓은 세상에 가서 큰 사람이 되어라. 예,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유일행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배 위에 올랐어요.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죠. 이제 겨우 10살이 된 어린 아들을 혼자서 저 먼 나라에 보내는, 혼자. 일행의 엄마 아빠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죠. 하지만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가 외국에 가서 공부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자,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글자 한 달 만에 미국, 이렇게 글자 좀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한 달 만에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에 도착한 일행은 테프트 자매의 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일행은 자신을 돌봐주는 테프트 자매를 위해서 틈만 나면 열심히 일을 했죠. 땔감을 주워오는 일,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신문 배달을 해가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마 그런 농어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돋움해 나가는 그런 가정에는 마땅하게 일할 게 없었어요. 거의 허드렛 일로 해야 되죠. 자, 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때도 많았지만 일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았답니다. 자,
저는 어린아이들만 대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유일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면 뿌듯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고등학생이 된 일행은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좀 글자를 키워봅니다. 자, 고등학생이 된 일행은 이름을 유일한으로 바꾸었어요. 대한민국의 한자를 따가지고 이름에 담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가 있었죠. 이라는 학교에서 무척 인기가 좋은 학생이었어. 왜 그랬을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처음에는 동양에서 온 원숭이라고 놀리던 그 친구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주 유일한 그 유일한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네요. 공부하는 장면인가요? 자, 그래도 좀 키워볼까요? 자, 이라는 미시간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이 되었군요. 지금까지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을 수만은 없다. 이제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라는 틈틈이 중국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부채, 그리고 그릇, 또 차, 이런 것 등이 불티나게 팔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에서 쓰는 물건들, 이런 게 향수가 있죠. 자, 젊은 한국 학생이 파는 물건을 사봤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말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유일한이가 아주 신뢰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젊은 한국 학생이 파는 물건 사봤어요? 잘못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바꾸어 주더라고요. 가격도 속이지 않고 참 정직한 청년이에요. 사람들은 이란이 파는 물건이라면 무조건 샀답니다. 어린 나이에 상술이 뛰어난데요. 자, 1919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세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을 갈망하던 그 시대. 1919년 3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죠. 불렀죠. 그해 4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고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글도 썼어요. 아니, 대학생 이란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글을 썼다. 미국에 있던 서재필 박사를 만난 것도 이때였다. 서재필 박사는 이란을 특히 아꼈죠.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은 이란군, 너 말이야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 들은 거예요. 순간 이란은 머릿속에서 강한 빛이 반짝하는 것을 느꼈어요. 서재필 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잠깐 한번 봐볼까요? 서재필이 누구야?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서재필 1864년에서 1951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요. 또 순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한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답니다. 대부분이 조선 말기까지도 한문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커던 50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한문을 많이 썼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독립신문을 펼쳤다는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자, 뭔가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요. 그림상으로. 글자를 좀 더 키워볼까요? 유일한이 아까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랬잖아요.
그 생각했더니 장사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잘할 수 있어. 중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도 꽤 성공적이었으니까 그래, 사업을 해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도와야지. 유일한 숙주나무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파는 회사를 차렸어요. 아유, 대단한데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만두에는 숙주나물이 꼭 들어갔거든요. 싱싱한 숙주나물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한 것은 바꿔주고 먼 곳까지도 배달도 바로 해주었죠. 오늘날 우리가 택배라는 아주 그냥 간편하면서도 분업, 직접 자기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배달해주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배달했겠죠. 중국인은 물론 미국인들도 유일한 회사 제품을 믿고 찾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초이 식품회사의 성공 비결. 여기에 숙주나물은 싹이 난 녹두를 말해요. 유일한 친구인 윌리 스미스와 함께 라초이 식품회사를 차렸어요. 바로 장사에서 이제는 아주 전문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숙주를 유리병에 담아 팔았지만 유리병은 너무 무겁고 잘 깨어졌죠. 가진 고민 끝에 깡통에 숙주를 담아 신선하고 깨끗한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팔자 이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잘 팔린다는 말을 불티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유일한 라이초 식품회사는 쑥쑥 커갔는데요. 좀 큰 걸로 봐볼까요? 유일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앞에 표현이 됐는데 이중으로 제가 기록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재필 박사는 유일한의 당찬 뜻을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내 딸의 선물일세. 자네 성이 버들류가 아닌가? 유일한은 버드나무가 새겨진 목화카를 보며 굳게 다짐했어요. 선물로 받은 거죠. 목화카. 버드나무처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푸르게 자라라는 회사를 만들겠어. 그래서 유일한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환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좋은 약을 들여와서 팔았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차렸구나. 자, 유일한은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유일한은 회사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자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또 소아과 의사인 유일한의 아내는 유일한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을 이룬 것이지요.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먼저 설명이 됐네요. 제가 순서를 좀 잘못해가 그래요. 자, 유일한은 정직하게 회사를 꾸려갔어요. 사람들은 버드나무가 그려진 약이라면 믿고 구입했죠. 어느 날 유일한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유한양행의 성공은 바로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여서 나누어 준대요. 봉급도 받았지만, 자, 이것은 곧 직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사의 주인이 된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벌써 성공하신 분위기가 나타나네요. 어느 날 밤 회사로 다급한 전보가 왔어요. 파상풍 주사약을 보내주세요. 환자가 위독합니다. 오후. 그런데 전보를 보낸 병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약을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파상풍은 제때 주사를 맞지 못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꼭 병원을 찾아야 해. 유일한은 전보를 보낸 우체국 근처의 모든 병원에 주사약을 보냅니다.
다행히 그 중에 전보를 보낸 병원이 있어서 무사히 환자를 살릴 수 있었죠.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야, 이런 분 어떻게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병원에마다 다 약을 보냈을까요?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유일한 이름도 이제 그 값어치를 합니다. 저 글자가 좀 희미하잖아요. 좀 크게 키워보면 이 당시 많은 기업들은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바치곤 했어요. 하지만 유일한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회사를 이잡듯이 뒤지기도 했죠. 그러나 유일한은 늘 떳떳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하니까. 그 어떤 회사보다도 깨끗하게 경영했기 때문이에요. 듣던 대로 정직한 경영인이십니다. 유한양행이 왜 승승장구하는지 알겠어요. 유일한 많은 기업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회사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한양행은 한국을 넘어서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업을 펼쳤죠. 유일한은 바르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했었죠. 그는 맨 먼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했죠.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훌륭한 발상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자, 유일한에게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죠. 1964년 유일한은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였죠. 대단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료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다. 1971년 유일한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유언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회사는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며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다는, 즉 뜻 있는 곳에 쓰라고 한 겁니다. 유일한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아주 참된 기업인이었습니다. 유일한. 유일한이 이름을 바꾼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일한이 젊었을 때 이름은 유일행이었는데 이 무렵에 유일한은 미국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을 했죠. 그런데 우리말 발음을 잘 잘못 알아듣는 신문 보급소장이 본명은 일행을 일한으로 적었대요. 일행. 그는 일한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은 한자로 우리나라를 나타내거든요. 유일한은 이름에 한이라는 글자를 써서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 이름을 유일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유일행을 유일한으로 보급소장이 그걸 그렇게 적었대요. 발음이 잘 안 되고 해서.
우리도 발음 잘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더 안 되겠죠. 자, 교통사고 때문에 라초이 식품회사가 완전히 대박은 아니고 유명해졌다고 해야죠. 대박하는 건 좋은 말이긴 한데 교통사고 때문에 유명해진 라초이 식품회사. 제가 발음을 잘 못했구나. 자, 유일한 미국에서 숙주나물 통조림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숙주나물이 담긴 유리병을 트럭에 싣고 배달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트럭에 실려있던 유리병들이 와르르 쏟아졌고 길바닥에 온통 숙주나물 천지가 되었죠. 다음날 신문에 사고에 관한 기사가 나타났죠. 기사가 실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유일한이 만든 숙주나물에 관심을 보였죠. 유일한은 교통사고 덕분에 돈 버리지 않고 숙주나물 광고를 하게 된 셈이죠. 또 이것도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네요. 자, 유한양행의 마크, 여기에 숨겨진 비밀. 이 버드나무는 유한양행의 마크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요. 이 버드나무입니다. 유한양행의 마크. 이 버드나무는 유한양행의 마크죠. 유한양행에서 만든 제품에는 모두 이 버드나무 마크가 새겨져 있죠. 버드나무 마크는 이 서재필 박사 없었으면 말씀을 드렸어요. 서재필 박사는 유일한에게 우리는 버드나무처럼 어떤 바람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한국인임을 잊지 마시오 라는 말을 그 건네며 버드나무가 새겨진 그 목판화를 선물했죠.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유연하지만 꺾이지 않는다. 비바람에도 강하게 버텨내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유한양행의 마크에 실려져 있는 버드나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 유한양행. 유일한의 따뜻한 유언. 요거만 하나 포커스를 맞춰서 크게 해볼까요? 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 1만 불을 물려준다. 나머지 재산은 모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써주기 바란다. 이게 유일한의 유언입니다. 자, 유일한 선생님의 유언장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모두 내놓겠다니 놀랄 수밖에 없죠. 유일한은 살아있을 때도 유한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유일한의 딸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모두 되돌려 주었어요. 이들이 남긴 재산은 지금도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쓰이고 있답니다. 따님까지도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네요. 생각하기. 정직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좀 크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뛰어난 경영자라고 해. 하지만 난 한결같이 정직하게 대했을 뿐이야.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 세금도 정확하게 내. 바르게 번 돈은 공평하게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지. 그렇게 한 덕분에 유한양행은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단다. 동화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해주는 말투죠. 나이든 저도 팍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것이 특별한 일인 줄만 알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잘못을 하고 나서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정직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은 사람들도 너를 진심으로 따르게 돼. 한 번 쌓인 믿음은 쉽게 허물어지는 법이 아니란다.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법이란다. 여러분, 정직한 회사, 유일한 선생의 일화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화로 그려져 있는 내용 간추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1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혼자 힘으로 공부를 했죠. 숙주나물 장사로 사업을 시작했고 1926년에 귀국해서 유한양행을 세웠어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올바르게 세금을 내는 등 회사를 깨끗하게 운영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했죠. 나는 누구일까요? 이 책을 읽고 답을 말하면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증명이 되겠죠. 이분은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안티프라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안티프라민,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유한양행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정신 본받읍시다. 우리도 정직합시다. 실천합시다. 지금까지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행정학 박사 이호순모였습니다.